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증 외상센터. 정부에서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도 의사 수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르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한 의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수술 영상을 본 보건복지부 장관은 놀라고 마는데요. 한편 한국대병원 응급실 외과 천사라 불리는 양재원이 당직을 맡고 있는 중 환자가 들이닥칩니다. 무려 회칼에 찔린 상처. 처음 보는 상처에 재원이 당황하던 그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환자의 옷을 찢어버리는데요. 알고 보니 환자의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 그는 능숙한 응급처치와 함께 수술까지 시작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의 이름은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오늘부터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할 교수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환자. 이번엔 등산객이 추락했답니다. 이송 시간을 아끼기 위해 둘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날씨 때문에 주춤하자 강혁은 직접 헬기를 조종하고 사고 지점까지 운전해버립니다. 게다가 응급처치로 헬기 안에서 어리뼈를 정으로 깨는 과감하고 정확한 처치. 병원에서도 어려운 수술을 헬기에서 해내죠. 하루에 벌써 2명의 중상 환자를 상대한 재원. 원래 항문외과 전문의를 준비 중이던 그는 강혁의 실력에 반하고 마는데요. 마침 외상외과 펠로우가 필요했던 강혁은 그를 꼬시고 원래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재원은 결국 항문외과를 포기하고 외상외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밑보인 탓에 365일 24시간 당직을 맡게 되죠. 망연자실하는 재원에게 원래 외상외과는 365일 당직이라는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는 강혁. 그러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로 당한 남매가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남자는 간, 여자는 신장 이식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우연히 얼마 전 입원 환자 중 뇌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급히 이식하기 위해 연락해보니 알고 보니 뇌사 환자의 보호자가 남매. 뇌사자가 된 고인을 보러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건데요. 원래 절차 없이 이식은 불법이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강행 각각 아버지의 장기를 이식합니다. 남매는 그렇게 목숨을 구하죠. 반면 다른 문제도 함께 생기고 있었는데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수록 외상외과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병원 측에선 적자를 핑계로 강역을 압박하는데요. 병원은 정부에서 지원한 100억 원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리는 중 외상외과에는 단 10억 원만 투자 중이죠. 단기간에 벌써 적자가 4억 원을 넘은 상황. 이렇게 되면 내년에 외상외과를 운영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회의 중 강역을 가장 미워하던 항문외과 교수에게 걸려온 전화. 그의 딸이 교통사고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강역에게 딸을 부탁하죠. 심장 파열로 위급한 상황. 하지만 그를 믿지 못한 채 딸의 수술을 계속 말리는 교수 때문에 수술이 미뤄져 더 위급한 상황이 왔지만 심장에 파열된 부분을 수술 장갑으로 막는 기지를 보이며 겨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결국 교수도 강역의 실력을 인정하고 외상외과의 예산을 늘려주겠다 약속하죠. 한편 아버지의 장기 이식으로 목숨을 구한 남매를 취재하기 위해 도착한 취재진. 그때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탄 보트 사고로 강역은 헬기를 타러 출발합니다. 얼떨결에 그 과정이 취재진에게 생중계되면서 화제가 되는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수술하는 모습까지 중계, 중상의 환자를 모두 살려내면서 강역은 단숨에 슈퍼스타로 떠오릅니다. 이참에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팀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죠. 어느새 펠로우, 간호사, 마취과까지 갖춰지며 팀다운 팀이 되어가는 중증 외상센터. 그래도 살인적인 스케줄에 강역조차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게다가 원장의 끊임없는 견제에 헬기까지 못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 해외에서 인지를 구하려 무장단체와 싸운 국민적 영웅을 치료하라는 미션이 주어지고 중증 외상센터 팀은 두바이로 향합니다. 하지만 총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황. 수술 중 사망률이 50%나 되는 질환, 괴사성 근막염까지 진행 중. 하지만 두바이에선 수혈이 힘든 상태라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한국엔 의료 장비가 설치된 에어 앰뷸런스조차 없는 상황. 결국 강역은 개인적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서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주목하는 수술을 기적같이 성공시키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한편으로 만들고 이제 병원에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팀. 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리는 외상외과 학회로 향하는 강역. 거기서 한국의 중증 외상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돈은 무려 1조. 어느새 지난 사건으로 인한 유명세는 쉽게 씻고 있고 더 큰 화제를 만들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총상을 입었다는 경찰의 연락. 마약 세계를 주무르는 마약왕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살려하면 증언을 들을 수 있죠. 심각한 총상으로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만 실수로 피 같은 그 순간 혈액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데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팀원 모두 감염을 피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가 증언을 하기 전에 죽이기 위해 총을 들고 조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경찰까지 부상을 입은 상황. 이번에도 강역의 기지로 위기에서 탈출하는데요. 그 후 사건 인터뷰에서 눈물 연기로 대중에게 감동까지 선사 완벽한 엔딩을 맞습니다. 호난도 아니고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 이번엔 유엔 사무총장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외에서 강역을 믿을 수 없다며 미군 외상외과 교수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강역의 제자. 이 사건으로 백강역의 실력이 해외 모든 외상외과가 인정하는 말 그대로 신이라는 것을 한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제 병원장도 같은 편이 되고 강역을 병원 모델로 선정까지 하는데요. 다큐멘터리까지 성공적으로 방영하고 어느새 온 국민이 강역과 중증 외상센터의 편이 됐죠. 단지 환자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 온 나라를 구워 삶은 강역. 후에도 국회의원의 손자, 대형 사고 등 국가적인 사건, 위급한 환자를 모두 살려내며 명성을 계속 알려간 강역. 시간이
일러 그를 지지했던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원까지 더해져 한국의 중증 외상센터는 이제 자리를 잡아 많은 외상외과 의사들이 양성되었죠. 모든 걸 다 이룬 강혁은 이제 한국대병원을 나가 더 위급한 환자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번에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웹툰 중증 외상센터 골드나워 줄거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실 히어로 먼치킨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 메스로 사람을 살리는 히어로죠.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실력 좋은 의사가 의료체제나 답답한 사람들을 상대로 겁나 욕설을 날려주는 대리만족을 주는 스토리예요. 줄거리 소개에선 생략했지만 백강혁은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업체에 소속됐던 의사입니다. 특이한 건 전투 시에도 투입 가능한 최고 실력의 의사만 있는 집단인데요. 웹툰에서 전투 장면은 거의 안 나오지만 드라마에선 전투씬도 포함될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유는 그가 모든 감각이 예민한 초인이라 그렇습니다. 무빙의 한효주 같은 느낌이죠. 근데 드라마에선 이런 설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의사가 된 이유는 단순한데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 그때 제대로 된 외상외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살았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외상외과 발전이 미흡하다고 하죠. 이거에 관해 자주 언급해주시는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모티브가 바로 그 이국중 교수님입니다. 실제 환자들 모두 교수님의 일화에서 나온 환자들이에요. 현실도 웹툰처럼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네요.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시겠지만 원작 웹소설 작가님은 무려 구독자 128만 명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이낙준 교수님입니다. 실제 의사가 쓴 의학 웹소설이다 보니 더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셨겠죠. 다른 작품도 많이 쓰셨는데 이게 의사의 수입을 넘었다고 합니다. 줄거리 요약부터 TMI까지 주절주절 떠들어봤습니다. 그럼 드라마가 어떻게 나왔을지 보러 가보겠습니다.